오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뜬금없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던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저 눈물의 의미야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무슨 기자회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 순간만을 아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서 자신을 비토하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지탱해왔던 것은 언론의 관심이었거든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메신저 역할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부터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언론 파워가 굉장히 약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곧 당원권이 풀리거든요. 내년이면 풀립니다. 1월인가 풀린가요? 그렇죠. 1월이죠. 네. 근데 당원권만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따라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 유승민계 의원들이나 전부 다 공천과 관련돼서 지금 논외로 지금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건 무엇 때문이다. 즉 오늘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실정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지셔닝해서 드디어 이제 곧 다가올 지금 자신의 어떤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바로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깃발을 꽂겠다. 이게 오늘의 지금 이 기자회견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현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그 얘기 중에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 초반부에 뭐냐면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뭐 그런 얘기 등등 했고, 쭉 가다가 뒷부분에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노림수를 할까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여당 내에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언론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안 하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
즉 대통령실의 어떤 사과,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내의 야당 역할 같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어떤 것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운 바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도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야말로 청년 정치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청년 정치인들을 좌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기대, 신선함에 비해서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 정치적 노림수를 염두에 둬서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회견에서요. 뭐 여당의 아픈 얘기도 있지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가히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뭐 하단 이 밑으로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지금이 집권하고 17개월이잖아요. 17개월간의 윤석열 대통령이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 들으면 이거 듣고 아 그럴까요? 이준석 전 대표 제가 그래왔군요. 할까요? 기분이 굉장히 모르긴 몰라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받았다면. 그런데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이 그 소통관을 빠져나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아 세웠겠죠. 막 질문했겠죠. 그때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고려하면서 윤리위제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예.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들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은 이종근 평론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대목은 그럴 거예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 중에 눈물로서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분이 노무현의 눈물 기억하시죠? 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그런 동영상이잖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어떤 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진정성이 없고 그때그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서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자 보면 이준석 대표도 눈물이 많습니다. 천안함 그 유족들을 만났을 때도 울었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도 울었어요. 지금 또 웁니다. 이 눈물은 아마도 자신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다. 오늘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에게 거의 뭐 저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비판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이거든요. 그랬을 때 쏟아져 나오는 내부 총질 이런 그런 비판은 당연히 이제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물을 보임으로써 얼마나 자신이 고민해 왔던 문제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거를 제기하는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이 눈물이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쳐도 사실상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오늘 눈물이 과연 지나친 건지 아니면 정말 임팩트 있는 건지는 아마도 이 다음에 내일 정도의 어떤 기사들이나 혹은 댓글로서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했던 발언 중에 뭐 그래픽 잠깐 나왔었잖아요. 한번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자 해지 요구하고 등등이 있어요. 오늘의 사자성어래요.
국민 여러분께 이제 밝히는 거죠.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결자 해지. 여당의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라. 허주연 변호사님, 결자 해지 요구했는데 혹시 용산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용산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맞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를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이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묘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이 눈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앞서 영상 보일 때 초반에 기자들이 막 질문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안철수 의원 입원했나? 어디 아픈가? 걱정하실까요? 왜 이런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표정은 거의 굳은 표정 정도인데 나온 표현 용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전현평론가 말씀드려볼게요. 단어만 얘기합니다. 독선, 갈등 빚었다, 징계, 비아냥, 조롱, 내부 총질, 은덕, 오만방자함, 응석바지, 분탕질, 이게 다 누구를 수식하는 용어인가요? 지금 전현평론가님.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상황에 상당히 책임이 있고 거의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당에서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까지 한 결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서로 미워하다가 좀 닮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의원 잘 살펴보시면 청년 멘토로 불렸었죠. 근데 어느 순간 청년 멘토라는 수식어 뚝 떨어졌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 각광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달고 다른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두 정치인이 이렇게 민심의 회초리를 받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좀 의구심이 드네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표 경선 당시에 이른바 비윤인가 반윤인가라는 공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저는 비윤 반윤이 아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또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실과 맞섬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요즘 별명이 큰 좁쌀, 이준석 전 대표 작은 좁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두 분의 이런 모습도 과히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종목인 탁구를 좀 좋아하나 봐요. 시점상 조금 전에 보셨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점상 먼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앞부분 초반에 보여드린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을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브 매겼더니 반격을 하고 다시 공격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 지금 저 눈물의 기자회견 보고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박섬혜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명을 막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 아하. 그 요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 기자회견 이후에 연이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쇼를 보여줬습니다. 제명운동의 불길이 너무 뜨거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연기는 둘째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찾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브 매기고 리시브하고 다시 스매싱 매기고 막 지금 이렇게 아시안 게임 그 탁구 종목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을 하재근 평론가님, 당 내에서도 글쎄 불편할 것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이 터졌을 때 항상 또 이렇게 훈수를 두듯이 이렇게 논평을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하! 항상 SNS에 논평을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허.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문 보니까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우리 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줄서기를 잘하면 정치 생명이 길다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 수습되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은근히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저격하는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답답할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중도 성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박수 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